가장 많이 보이는 구축 아파트의 34평에서 많이 나오는 레이아웃이에요. 이번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12개 정도 준비했는데 이거는 13번이 되겠네요. 사실 조금 배고픕니다. 밥을 못 먹어가지고. 오늘 이제 진행해드릴 분은 그 포레스트님이에요. 이 도면이 가장 많이 보이는 구축 아파트의 34평에서 많이 나오는 레이아웃이에요.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포레스트님으로 선정을 했어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럼 먼저 한번 도면을 볼까요? 부동산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익숙한 이런 도면이죠. 그 다음에 3베이이긴 한데 이제 주방이 굉장히 좁고 현관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은 발코니가 이렇게 있어요. 주방 발코니가. 그리고 이제 거실 쪽 이렇게 있고 화단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34평 레이아웃이 그 구축 아파트에 굉장히 많죠. 일산에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 쪽에도 이런 평면도가 굉장히 많아요. 건축 도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진행했을 때는 이제 신축 아파트 타워형이어서 굉장히 이제 털리는 부분도 많고 내력벽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형태 변화를 할 수 있는 평면도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런 곳을 다 털 수가 없죠. 이런 곳은 다 이제 내력벽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내력벽이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주방이고 그 주방 발코니 쪽인데 여기도 지금 내력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비트 공간이 있고 지금 털 수 있는 곳은 여기 날개벽은 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날개벽이 없는 상태고 안방 드레스룸으로 갈 수 있는 쪽이 다 이제 그 비닐벽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비닐벽이에요. 철거할 수 있는 벽.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철거가 가능하고 여기 이쪽 라인까지 다 철거가 가능하네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쪽은 철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서 많은 레이아웃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주방 같은 경우도 제일 크리티컬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쪽이 내력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개벽을 철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이 기둥이 서 있게 되니까 주방을 확장해도 크게 주방이 넓어지는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좀 단점이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다행히 날개벽이 비닐벽이라 확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고 레이아웃을 잡아보기 시작할게요. 이번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12개 정도 준비했는데 사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만들어 봤어요. 이걸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건축 도면에 있는 상태에서 이 건설사가 처음에 의도한 대로 평면을 키워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실질적으로는 뭐 이 주방 쪽에는 식탁이 들어오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좀 작게 들어가야 되고 식탁 같은 게 크게 들어갈 수 없는 여기서 조금 변형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주방을 확장하고 주방 쪽에 이쪽을 이제 수납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무래도 단점이 아일랜드가 너무 짧다는 거죠. 날개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해도 사실은 이제 주방을 넓게 쓸 수 없는 그런 게 좀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좀 장점이 거실 쪽이 날개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실을 최대한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거실을 최대한 확장을 해서 이쪽 부분을 좀 이렇게 살리고 테이블이 8인용 테이블이 들어가는 대신에 소파를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소파 같은 경우는 일자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 가족끼리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에는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TV를 바라보기 위한 TV 시청을 하는 소파인 거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살짝 대각선으로 있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왜 소파들 중에 니은자로 되어 있는 거나 디귿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리클라이너를 대각선으로 놔서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날개벽이 없으니까 거실을 확장해서 테이블을 이렇게 놓고 사실상 이 테이블이 이 리클라이너의 위치와 변경이 되어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TV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 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배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는 이 집에서 중요한 공간이 식사를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다이닝 공간이 너무 멀어지게 되면은 이 음식을 막 갖다 놓고 가면서 흘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이것보다는 테이블이 좀 바뀌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여기 사시는 분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쇼의 정석 같은 느낌인 건데, 이런 식으로 그 상하부장을 넣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이쪽에 이 날개벽이 어차피 이렇게 살아 있으니 좀 더 연장해서 냉장고를 이렇게 놓고 이쪽을 이제 보조 그 공간으로 사용하는 거. 근데 물론 이것도 단점이 있죠. 냉장고를 큰 냉장고랑 이런 김치 냉장고를 따로따로 놔야 된다는 게 단점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빌트인 냉장고 같은 경우는 나란히 놔줘야 되는데 그런 메리트를 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조리 공간이 그렇게 막 넓진 않죠. 대신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파를 살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장점입니다. 나는 이제 거실에 그 테이블 놓는 게 좀 싫다. 나는 소파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식탁이 주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주방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식탁이 4인용 테이블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집이 4인 가족인데 4인용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에요. 우리 가족이 4인이면은 6인용 테이블에서 먹어야지 좀 편하고, 그 다음에 뭐 5명이면 6인용보단 당연히 8인용이 훨씬 편하고, 이런 식인 건데, 여기는 너무 좀 때려박은 느낌이죠. 좁은 주방에 냉장고도 들어가고 싱크대도 들어가고 식탁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주방을 넓히려면은 이 거실에서의 그 공간이 식탁이 조금 이동이 돼야 된다. 네 번째로 한번 볼까요? 요걸 조금 포기하고 이쪽으로 그 조리대를 넣는 경우입니다. 이 주방을 확장한 다음에 여기에 개수대, 그 다음에 이쪽에 인덕션 홈바식으로 넣고, 이쪽에 이제 그 6인용 테이블을 좀 넣는 느낌인데, 사실은 여기다가 또 6인용 테이블을 넣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이 사실 이 의자는 넣었다 뺐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간에 여유가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도배가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의자가 계속 부딪히니까 뒤에. 그리고 이쪽 냉장고를 여는 동선이나 아니면 하부장을 여는 동선,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는데, 사람이 앉아있을 때. 그리고 이쪽은 주동선이 되는데 왔다 갔다 하기 좀 불편하겠죠. 이거를 조금 해소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쪽은 의자가 아니라 벤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벤치는 그 넣었다 뺐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자보다는 공간이 조금 덜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좀 제작 벤치를 만든다고 하시면은 이제 조금 더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죠. 얘를 좀 더 당길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공간이 좀 많이 답답하긴 하죠. 그런 부분들, 이 레이아웃의 단점.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는 지금 이 구조에서 아일랜드가 들어가도 여기 지나가는 동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일랜드가 조금 위용이 있어 보이려면은 이 아파트 층고보다는 좀 넓어야 돼요. 지금 여기가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189가 나옵니다. 대략적인 거지만, 그러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려면 적어도 800이나 900 정도의 사이즈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 아일랜드 사이즈는 22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2100이나 2200. 그러면은 아파트 층고는 보통 2300이에요. 이 높이보다 가로가 짧게 되니까 아일랜드의 느낌이 조금 협소해 보이고 뭔가 좀 이상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쪽에는 이렇게 대면형 주방으로 아일랜드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층고보다 아일랜드가 크게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조리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려고 하면은 사실상 이 도면을 봤을 때 이렇게 길쭉한 구조이기 때문에 주방을 이렇게 세로로 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11자 주방이 아니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냉장고를 이렇게 놓고 키 큰 장을 놓고, 그 다음에 이쪽은 세탁실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덕션이랑 그 다음에 싱크대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식탁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은 또 이 레이아웃의 단점은 뭘까요? 이 상하부장 때문에 가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또 냉장고랑 키 큰 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또 이제 가벽이 설치가 되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벽과 벽 사이의 공간이 3200 정도 되는 공간인데, 이 냉장고 700, 그 다음에 상하부장 650 정도의 공간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공간의 사이즈가 168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주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공간은 아일랜드 바 테이블처럼 활용할 수가 있고, 아일랜드 쪽에다가 인덕션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인덕션을 이쪽에 놓고 그 상하부장 쪽에 넣고 이쪽에다 개수대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그 수납 공간도 꽤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 뒤쪽 공간, 이 공간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가장 컴팩트하게 이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게 좀 포인트인데 이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창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살짝 이런 식으로 유리 파티션만 살짝 이렇게 놔줄 수도 있고요. 깔끔하게. 사실상 이 구조에서 이제 주방의 위치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는 가장 베스트 레이아웃은 이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은 일로 나오고 살짝 리클라이너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주방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레이아웃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주방의 위치를 무조건 주방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도 배관이 이전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다 이동이 가능한데 웬만하면은 주방에 있는 게 하는 건 맞는 거죠. 왜냐면 이제 주방의 위치가 이동한다는 거는 그만큼 포기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는 거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는 거고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거를 불구하고도 나는 좀 주방이 넓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하면은 주방을 거실로 바꾸는 방법도 있겠지만 안방을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안방 창이 이제 2,400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창이라는 거죠, 안방 발코니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방을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바꾸게 되면은 여기는 아무래도 화장실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 부분이 이쪽까지 쭉 가벽이니까 다 뚫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고 수도 배관은 화장실에서 빼올 수가 있겠죠. 상하부장이 들어가고 인덕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무조건 탄소 필터를 사용하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안방이 주방이 되는 거니까 지금 기존의 주방이 안방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방 발코니 부분을 이제 확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또 화장대라든지 붙박이장 이렇게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금 변형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 인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주방 거실을 바꾸는 방법. 지금 이쪽 기존의 주방 공간이 거실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안방이 되고 안방을 거실로 만드는 거예요. 안방을 거실로 만들게 되면은 똑같은 사이즈의 거실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이 주방도 이쪽으로 크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도면을 봤을 때 거실 사이즈랑 가장 비슷한 곳이 안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방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우리들의 주방은 이 날개벽이 철거되지가 않으니까 이 날개벽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거실이 되게 되면은 좀 더 이 현관에서부터 그 거실까지 가는 공간이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화장실, 이 화장실이 거실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잠만 자는 공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수납장을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탁기를 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다만 이제 포레스트님 같은 경우는 방이 하나 줄어들게 되니까 안방이 좁아지게 되니까 붙박이장이 들어가게 되면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구조가 가능하려고 하면은 두 개 방 중에 하나는 드레스룸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따님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사실상 조금 많은 걸 포기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는 주방 거실을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 냉장고가 들어가게 되고 홈바 부분이 들어가고 테이블도 8인용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쪽은 지금 가구 도어로 막아서 여기를 이제 TV 시청실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 더 이제 발전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쪽을 커튼을 달아서 커튼을 걷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유리 공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개방성 있게끔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도어를 만들어서 커튼을 걷어도 이쪽 공간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이쪽으로 배관이 가려고 하면은 사실상 이 거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보다 이쪽 안방 화장실이 더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에 좀 단을 올려줘야 됩니다. 배관의 구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간다고 하면은 이 장을 통해서 여기서 꺾어져 들어가가지고 배관이 지나가줘야겠죠. 이 장 안쪽에다가 소재구를 만들어서 이 꺾이는 부분에 혹시라도 이제 배관에 막히게 될 경우에는 이런 걸 점검할 수 있는 전문구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개수대를 이쪽으로 좀 빼서 이쪽 샤워 공간, 기존에는 샤워 공간이 굉장히 좁았는데 세면대를 밖으로 내면서 이쪽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넓게, 만약에 난 욕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욕조 공간으로 만들어서 조정 욕조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뭐 씻기 편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실 주방을 바꾸게 된다고 하면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창을 지금 이중창이 들어가야 되는데 외부는 이제 그 전창이니까 이쪽은 픽스창으로 바꾸고 이쪽에 이제 이중창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쪽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주방에 수납 공간도 많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실상 이것보다는 가장 배관 라인이 짧게 들어가는 아일랜드가 이쪽에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 공간이 훨씬 아까 안방보다는 가깝기 때문에 배관을 빼오는 게 훨씬 용이하고 관리하시기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하기 편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가는 게 거실 주방을 바꾼다고 하면은 아일랜드가 이쪽 방으로 붙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의 좀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스윙도어 식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려서 딱 들어갈 수 있게 굳이 만약에 내가 여기를 스윙도어로 활용하겠다면 여기는 도어가 필요 없겠죠. 이쪽에다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주는 방법이 있겠죠.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주든 여닫이를 도어를 달아주든 여기를 열어줘야 되는 이유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쪽이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거울이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느낄 수가 있다. 이 스윙도어의 방식은 어떤 부분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냐면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평상시에 닫혔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열리게 되면은 살짝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피봇 힌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문이 경첩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제 잡아주는 그 하드웨어로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열릴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도어랑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죠. 맞아요. 요즘에는 소파 앞에 큰 거실 테이블 같은 게 많이 없어지고 식탁을 작업용 테이블로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 테이블을 이쪽으로 빼버린 다음에 진짜 나는 아일랜드 엄청 큰 거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도 가능하겠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다 TV 걸어도 되겠죠.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정답이 없지만 좋은 것과 별로 안 좋은 것, 자연스러운 것과 부자연스러운 건 있죠. 이거는 13번이 되겠네요. 항상 주방은 주방에 있어야 되고 거실은 거실에 있어야 되고 안방은 잠을 자는 공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그런 집에서 20년이고 30년이고 항상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것들이 됐는데 이런 걸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곳은 이제 사업 공간이 아니라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뭔가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괜히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때문에 이런 도전들을 많이 못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연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 되는 거죠. 오늘 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고 채널 바뀌었는데 좀 헷갈리시지 않고 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